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R입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알용쇼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노인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께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네,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상위 계층, 정확히 어떤 건지, 만약 차상위 계층에 속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알용쇼 차상위 계층 편을 함께할 친구를 소환해 볼까요? 지금 알용쇼를 친구에게 소환해 주신 선착순 5분께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어디 소환을 잘 해주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신 고정희님, 김양현님, 이윤숙님, 네, 이윤숙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알용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작해 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같이 알아보아야 할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이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텐데요. 그 용어들은 먼저 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유해주신 김지혜님 고맙습니다. 박현주님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알아볼 용어는 수급자인데요. 수급자란 급여, 연금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요. 보통 복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은요. 우리가 알용쇼 제일 처음 1편에서 같이 알아봤죠. 한 달에 얼마큼 버는지랑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얼마가 되는지 말하는 거고요. 실제 소득인 월소득평가액, 그러니까 셀러리맨은 월급이 되겠죠. 이 월급에 우리 집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등 이런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금액을 합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네, 지금 공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중위소득은요. 알용쇼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죠. 사실 알용쇼를 보면서 나는 이 중위소득 하나만큼 안다 하면 전 만족합니다. 예, 조건이 너무 까다롭군요. 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한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요.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좀 이해를 쉽게 해드려서 혜택도 잘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중위소득 알아볼게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어디에? 네,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그러니까 가정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말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김희강님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라는 지원 기준선에서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지되었는데요. 이런 한계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인데도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워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맞춤형 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양의무자 폐지 이슈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소득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맞춤형 급여는 일률적인 수급자 선정 방식과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각 급여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요. 수급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주거급여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의료급여를, 이렇게 가구별 여건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별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림님, 그렇죠.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구분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구분을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해드려서 보다 잘 살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 계층을 구분할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중위소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차상위 계층의 자격 조건은 첫 번째 뭐라고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보면 소득 인정액이 50% 이하란 거는 좀 전에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라는 것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된다는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어떤 순으로? 네, 소득순으로죠. 소득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 100%의 절반이 되는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걸 부합하면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바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이해해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잘 함께 해주시고 계시군요. 올해 2017년 4인 가구 기준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소득이 약 446만 원 정도고요. 차상위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니까 얼마죠? 네, 월 소득이 약 223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겠죠. 이런 차상위 계층은 소득 계층에 구분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차상위 계층은 보통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족들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질병, 장애 등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자격조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돈이죠. 이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고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별도의 자격조사 없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도 연계합니다. 네, 차상위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박탈 조건이 뭔가요? 주소 이전하고 차상위 계층 박탈이 됐어요. 네, 이소민님, 이분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차상위 계층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메뉴에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저소득층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부의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자립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추가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2나 이외에도 정부 양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 카드 이용,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의 전기, 가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교육부의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의 정부의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을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쉽게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 2, 9번을 통해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보기를 끝까지 듣고 잘 말씀해 주세요. 선착순으로 정답을 맞춰주신 10분께는 오늘의 경품인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문제입니다. 객관식이고요.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1번 100%, 2번 50%, 3번 30%. 네, 정답을 쭉쭉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정답은 뭐죠? 네, 2번 50%죠? 네, 정답은 2번 50%. 네, 정답을 올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하죠. 정답을 맞춰주신 선착순 10분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정답을 쭉쭉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본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의 따스하리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알고 싶은 보건복지 용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그 주제가 선정된 분께는 그날의 퀴즈 경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분들께는 저희가 방송 후에 댓글로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몰라서 못 받으시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없는 날까지 저희 알쏭달쏭 어려운 보건복지 용어 정책 함께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의 MCR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